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쪽수 얘기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네. 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928번. 9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7번, 28번.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값이 두 번장하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거는 다섯 번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 두 번장하고 다섯 번장에 대해서 아홉 번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이 눈에 안 보였던 건 이게 안 보였나 봐. 첫 번째 거는 3의 제곱. 두 번째 A5라고 한 녀석의 값은 3의 몇 승이야? 7. 어, 아니요? 243은 3의 5승입니다. 81한테 3을 곱한 게 243이니까요. 된 거 맞죠? 그렇다면 A9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겠어? (2가) 앞으로 나가고 (5가) 앞으로 나가면 로그 2의 3이 2개, 로그 2의 3이 5개. 그게 두 번장, 다섯 번장. 네. 그러면은 아홉 번장은 누굴까? 더한 거? 뺀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첫 번장의 값은 로그 2의 3, 두 번장의 값은 2 로그 2의 3, 세 번장은 3 로그 2의 3. 이러면 등차 수열 맞니? 초항도 로그 2의 3, 공차도 로그 2의 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그럼 아홉 번째 게 누구냐고요? 건이야, 아직 하고 있어요. 어느 그냥 포인트? 1, 2, 3, 4, 5, 6, 7, 8, 9. 네. 그래서 누구냐? 네, 9 로그 2의 3인가요? 뭐 이걸 변형해서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7번이라고 하셨죠? 27번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16번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장의 값은 a 더하기 d, 네 번장은 a 더하기 3d, 두 개 더해주면은 2a 더하기 4d인가? d 더하기 3d니까 그 다음에 세 번장의 값은 a 더하기 2d, 일곱 번장 a 더하기 6d, 두 개 더했더니 2a 더하기 8d인가요? 그 값이 1대5라고 합니다. 근데 비례식은 지금 앞에 있는 녀석에서 2로 약분하는 게 가능하잖아. 2로 약분해주면 a 플러스 2d 대 a 플러스 4d의 값이 이게 1대5란 얘기죠.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서 산수하려고요. 내항끼리 곱했더니 a 더하기 4d, 외항끼리 곱했더니 5a 더하기 10d. 그럼 이항해주면은 4a 더하기 6d인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가 구하라는 게 뭘 구하래? a 더하기 15. 15d? 우리는 15d의 값이 필요한데 3d의 값이 누구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 5배 하면 되나? 5배 했더니 마이너스 10a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9a? 문제에서는 a1을 가지고 표현했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차의 값이 양수값인 등차술이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라는 말은 점점 숫자를 더해 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 커지는 수열입니다. 계속 커지는 수열에 대해서 여섯 번째 거, 여덟 번째 거에 대해서 0이라고 얘기하는데 헐,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여섯 번장의 값이 있을 거고 일곱 번장이 있을 거고 여덟 번장이 있을 건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0이라고? 그럼 두 개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녀석이겠네. 그럼 가운데 일곱 번장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등차 중 항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더한 값이 0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눈 값도 0이겠죠? 등차 중 항은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 거하고 여덟 번째 거는 부호만 바뀐 숫자일 겁니다. 그러면 공차의 값을 d라고 한다면 공차의 값을 d라고 한다면 일곱 번장에서 여덟 번장이 되기 위해선 d를 한 번 더 했을 거고 앞에 있는 녀석의 값 마이너스 d가 돼야지만 계속 d를 더하는 등차수이 되겠다. 그랬을 때 문제에 구한 거는 여섯 번째 항 절대값 씌우세요. 일곱 번장에 절대값 씌우세요. 마이너스 d한테 절대값 씌우세요. d는 양수라면서. 빵한테 절대값 씌우세요. 그래서 d가 누구라고요? 공차의 값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차의 값 이면 일반항을 세울 때 n 앞이 2라고 쓰면 되지. 근데 일곱 번째 항이 7대2 반 빵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7대2에서 빵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 이래야 7대2 반은 빵이 나오면 일곱 번째 항이 빵 나오겠다. 그래서 문자의 구한 건 여기서 3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올 것 같아요. 3을 대입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22, 32로 갔습니다. 31이라는 녀석은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일반항이고 bn 값은 3n 플러스 1의 값이 일반항입니다. 그런 수열의 항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짝수의 집합인 건가?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a 집합인데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값은 제일 첫 번째가 누구야? 그 다음이 30 커지는 건가? 근데 문제는 두 녀석의 공통되는 녀석의 원소를 작은 숫자부터 차례로 나열한 걸 CN이라는 수열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네, CN에 대해서. 그럼 CN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공통되는 게 처음 누구야? 그 다음 공통되는 게 누구지? AN이라는 녀석은 공차가 누구였어? B에는 공차가. 졸라 희한하네. 여기서 몇이 증가했어? 그럼 등차수열에 공통되는 녀석은 두 개의 등차수열에 공통되는 거는 두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새로운 공차가 되는 거네. 최소 공배수의 값이 6이잖아. 그 6이 초항만 구하고 나면은 계속 6씩 증가하는 등차수열인가 봐. 공통되는 숫자가. 써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써볼까? 그 다음이 14, 16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 공통되는 건 16이 공통되니? 그러네. 6씩 증가하는 거 맞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N의 일반항은 누구야? 공차는? 6, 초항은 사람의 뒤에 초항이 4니까 마이너스 2? 네. 그래서 여기다 지금 몇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되는지 n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 같은데 몇을 대입했을 때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거야? 17? 17을 대입하면은 102? 100이한테 2 빼봤으니까 100? 그러네. 그게 제일 첫 번째 거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일까요? 35번으로 왔습니다. 35번은 4부터 16 사이에 m개의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16부터 4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mn의 관계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요게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네, m 플러스 1번장이겠죠? 1이었을 때가 두 번장, 2였을 때가 세 번장이니까 m이면 m 플러스 1번장. 이건 몇 번장이죠? m 플러스 2번장. 그러면 요게 m 플러스 2번장이면 요 녀석의 값은 첫 번장이라며. 그런데 이 숫자들은 싹 다 했을 때 모두 다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첫 번장에서 m 플러스 2번장이 되려면 몇 번 경과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지? 첫 번장에서 두 번장은 몇 번 경고하는 거야? 한 번 경고하는 거야? 첫 번장에서 세 번장으로 갈 때는 두 번 경고한 거야? 몇 번 경고했는지는 그냥 2 빼기 1, 3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첫 번장에서 m 플러스 2번장까지는 몇 번 경고한 거지? 네, m 플러스 1번 경고한 거네. 그러면 4라고 하는 숫자한테 뭘 돼야지 16이 되는 거야? 4한테 4를 더하면 16인가? 오늘도 그렇게 할까? 더하기를? 네. 4한테 12를 더해서 16이 되는데 12가 커졌는데 그거는 공차의 값이 m 플러스 1번 커졌겠네. 공차를 더하는 횟수가 m 플러스 1번. 두 번째. 자, 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몇 번째 항이죠? n 플러스 1번째 항? 이거 몇 번째 항이야? 그럼 요 녀석의 값이 첫 번째 항이었을 때 요 녀석의 정체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그럼 몇 번 경고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커진 숫자는 24가 커진 것 같은데? 24가 커졌는데 공차가 커진 횟수가 n 플러스 1번 공차가 커진 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차값끼리 똑같다고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전체 수열은 공차가 똑같으니까. 그럼 공차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n 플러스 1분의 12하고 n 플러스 1분의 24가 있는데 이거 약분했더니 2,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n 플러스 1의 값이 2n 플러스 2. 따라서 n값은 2n 플러스 1인가요? 공차끼리 똑같다고 놓고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0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40으로 가겠습니다. 40번은 근데 등차 수열은 보통 배우고 나면은 한 두 번만 배우고 나면은 모든 애들이 잘하는 파트거든. 처음만 좀 생소할 뿐입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 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가로줄에 있는 숫자, 가로줄에 있는 숫자와 세로줄에 있는 숫자는 각각 등차 수열이라고. 예를 들어서 A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6, 2는 세로에 있는데 그것들은 등차 수열입니다. E0F의 값은 가로 방향으로 있는데 그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가로, 세로는 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내가 숫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등차 중앙을 사용할까? 숫자가 두 개가 있네. 6과 14의 값만 있네. 아이씨. 구하려는 건 AB 관련돼 있고 DF가 관련돼 있네. AB하고 DF? 어떻게 하지? 순차적으로 여러 개씩을 세워서 10번씩 풀어야 되는 모양인데 먼저 첫 번째 줄에서 등차 중항을 사용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지? 등차 중항을 사용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14가 B 2배 하면은 2B의 값이 이런 것들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씩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구나. 6개씩을 세워서 원하는 값인 이 값을 만들어내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만들까? 숫자가 3개 있었네? 그지? 숫자가 3개 있었으니까 등차 중항보다는 등차 중항의 성질을 사용해서 문자를 이쁘게 잡자. 자, 먼저 2하고 F의 등차 중항은 0이라며. 맞아요? 그럼 2하고 F라는 녀석은 더해서 0이겠네? 그럼 F라는 녀석하고 2가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2를 지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F라고 써도 이해될까? 여기는 2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가 6인데 등차 중앙이 6이면 위아래 더한 게 12가 나와야 되나? 그럼 1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누구라고? 13. A의 값은 12 더하기 F면 되는 건가? 그래야지 두 개 더했을 때 12인 거죠? B의 값이 누구지? B는 등차 중앙이잖아. 양쪽 옆에 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네, 이건가? 또 필요한 녀석의 값이 A, B, D도 필요했구나. D의 값은 누구야? 다 구한 것 같은데? 싹 다 F로 표현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싹 다 F로 표현했는데 대입해 보겠습니다. A하고 B를 더하라고? A의 값은 12 더하기 F, B의 값은 2분의 F 더하기 26, D의 값이 2분의 F 더하기 14, 마지막에 F의 값은 F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F의 값 소거될 거고 여기는 2분의 F하고 2분의 F도 소거되겠네? 그럼 이쁘게 나오네. 12 더하기 13 빼기 7
그게 답이 18이네요. 한 문자로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5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50번. 950번 앞에는 없다는 얘기죠? 있으면 지금 얘기해요. 950번으로 갔습니다. 은주 숙제 다 돼 있나요? 네. 한 장 못했어요? 네. 시간도 많았잖아요. 네. 첫 번째 값 50이고 10번째 값 23이라고 합니다. 첫 번장에서 10번장으로 가려면 몇 번 경고하는 거지? 9번 경고했으니까 9D가 커졌겠구만. 9D가 커졌을 건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녀석의 값은 감소했네? 27만큼 감소했네? 그러니까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이구만.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마이너스 3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초항의 값이 50이라면서.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53이 있어야지 1대2 했을 때 50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얘는 한동안 양수값이었을 것 같은데? 몇을 대입할 때까지 양수값인 거지? 그러네. 17번째까지 양수값이네. 17번째 것까지 양수였다가 18번째부터 음수가 나오는 건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절대값 씌워서 30개 더하라며. 그러면 처음에 17번째까지는 다 양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니까 50이라고? 절대값 씌워도 50일 거 아니야? 두 번째이 누구야? 3이, 마이너스 3이 공차니까 두 번째는 47이겠다. 그런데 17번째이 누구지? 니네 왜 숫자를 대입하는데 빨리빨리 안 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언니들, 누나들 이렇게 띨빵해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여기다 숫자만 대입한 게 누구냐고 묻잖아 지금. 17만 대입한 게 누구냐고. 2. 2의 절대값이도 2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8번째의 값은 누구야? 18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누구야? 근데 여기 있는 게 18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1인데 19번째의 값은 누가 되는 거지?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더한 게 다음 항이지? 20번째는 누구야? 계속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19번째의 절대값은 4. 마지막이 30번째의 절대값 있네? 여기다 30 대입해볼까? 3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7인데 절대값이니까 이거 더하라며. 이거 두 개 더하세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건 원래 양수값인 것들 17개를 더할 생각이거든? 원래 양수값이었던 7개는 2분의 항의 개수 17개. 첫 번째 항의 값이 50, 끝 항의 값이 인가? 음수값이었던 녀석의 값은 별도로 절대값이 줘서 양수를 만들었어. 근데 이건 초항의 값이 1인 것 같은데? 몇 개 더하는 거야, 우리 지금? 전체 30개 중에 앞에 17개 더있잖아. 13개를 더하는데 첫 번째 값이 1이고 끝항의 값은 37인가요? 52의 값을 2로 나눴습니다. 이건 38을 2로 나누게 해야 되겠다. 앞에 거는 13 곱하기 34인가? 뒤에 거는 13 곱하기 19인가? 그럼 두 개 더해주면 13 곱하기 53? 이건 못하겠어요.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58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너희가 수업을 들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센스가 필요한 거지 사칙연산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값은 지금 1. 공차의 값이 4분의 1인 등차술이 있습니다. 이건 지하가 일반항 한번 얘기해볼까? 지하 일반항 AN이 누구야?
아, 자, 공차의 값을 n 앞에 먼저 쓸 겁니다. 그런데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인데 첫 번째 값이 1 나온다고 하니까 뒤에 4분의 3이 있어야지 1 대입했을 때 1 나옵니다. 지금 지아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면 보통 두세 번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등차수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값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까지 합,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 2n번째 항까지 합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차 중항에 따르면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쪽 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겠네. 양쪽 옆에 거의 평균값이 가운데 거니까 쌤은 지금 2배 해가지고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식은 세웠습니다. 등차수니까 식은 세우고 이 식을 만족하는 n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이구야 연립방정식을 겁나 풀어야 되겠네. 이거 2차 방정식이야. 왜냐면 SN이라는 녀석은 등차수 합의값은 n이라는 문자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n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끝입니다. 이제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등차수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2 곱하기 n 플러스 3개의 항을 더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3개, 초항의 값은 1이니까 2배 했습니다. 2a n-1 항의 개수에서 1 뺀 거, 전체 항의 개수 n 플러스 3개니까 항의 개수에서 1을 뺀 건 n 플러스 2겠다. 공차의 값은 4분의 1인가요? 자, 그 다음에 S5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5개, 초항 A의 2배, n-1의 값이 4인가? 공차의 값은 4분의 1.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분의 항의 개수는 2n개, 초항의 값 2배, n-1를 D인데 항의 개수에서 1을 빼야 되니까 2n-1인가요? 공차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구만. 되신 거 맞나요? 어이구야, 어디서부터 손드냐? 끔찍한데? 가운데 숫자부터 해? 이 값이 2분의 15? 양변에 2배 합시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다 곱해줄까? n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n이었는데 2배 했으니까 2분의 1 n이고 2 더하기 2분의 1이었는데 2배 했으니까 4 더하기 1이어서 5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분의 15여서 2배 했으니까 15였고요. 오른쪽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2를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곱하려고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n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배 했더니 2분의 1 n한테 2배 했으니까 n 2 빼기 4분의 1인가? 거기다 2배 했으니까 4 빼기 2분의 1 4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7? 된 거 맞나요? 자, 이제 이거만 풀어가지고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양변에 2배를 더 해야 되겠다.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0 더하기 n 곱하기 2n 플러스 7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n값 구하세요. 더 하는 게 무의미한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2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30 이항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6n 지워지는 것 같은데? n값은 자연수니까 6을 선택해요. 산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수는 못하는 거는 그냥 팔자련이 할 거고요. 등차 중항을 사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지가 요걸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질문입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4, 3. 63번은 첫 번째 값이 112, 공차의 값이 정수인 등차수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보다 크다고 한다면 공차의 값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이 112, 공차의 값은 정수, 공차는 비밀이네. 근데 공차가 정수인 성질이 나중에 사용해야 될 성질이겠지? 등차수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에 대해서 S8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만. S8이라고 하는 세값이 이미의 다른 SN보다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8번장까지 합이 최대라고? 왜 8번장까지 합이 최대인 거지? 합이 최대 문제는 합으로 안 푼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합이 최대 최소의 문제는 일반을 가지고 푼다고 하지 않았나? 왜 합의 값이 8번장까지 합한 게 제일 큰 거지? 8번장까지 합이 제일 큰 이유가 뭐야? 계속 앞에 있는 항들이 첫 번장, 두 번장, 8번장까지 양수였다가 9번장부터는 음수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양수만 더한 게 최대인 거잖아. 그래서 8번장까지는 양수였으면 좋겠고 9번장부터는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다른 합들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S8하고 S9의 값은 똑같으면 안 되겠다. 그지? S8하고 S7의 값도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 납득이 되니? 나의 바램은 첫 번장, 두 번장 이런 모든 값들이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여기까지는 다 싸그리 양수였으면 좋겠고요. 9번장은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9번장부터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만 8번장까지 양수만 더한 게 최대입니다. 만약에 8번장이 빵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 8번장이 빵이면 7번장까지 합과 8번장까지 합은 똑같지 않을까? 왜냐면 7개 더한 거하고 빵 더 더해가지고 8번장까지 더한 거는 같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됐을까 안 됐을까? 1인 이해 안 됐어 지금 눈빛이.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만약에 9번장의 값이 빵이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8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한테 9번장인 빵을 더해서 9번째까지 더한 녀석의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는 8번째 한까지 합이 제일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8번장은 빵이면 안 되고 9번장도 빵이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부호가 바뀌는 게 8번장과 9번장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인지하세요 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일반항이 누군데? 공차의 값은 누군지 모르니까 공차의 값은 D라고 할까? 그럼 일반항의 값은 누구야? 일단 DN이라고 쓸까? 근데 첫 번장이 112라면 이러면 1대2 했을 때 112가 나오나?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8을 갖다 대입한 녀석은 7D 플러스 110이니? 걔는 양수였으면 좋겠고 9를 대입하게 되면은 8D 더하기 110인가?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D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7분의 112보다 큰 건가? 그리고 D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12보다는 작은 거니? 그런 정수가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네. 이거 112를 7로 나누기 하고 앉아 있어야 돼? 7로 나누기 했더니 7일은 7, 76, 42.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야? 이것도 나누기가 되려나? 112의 값을 뭐라고? 14. 14? 그러네. 이게 마이너스 14네. 그럼 공차의 값은 누구라고? 네,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지금 8번째까지 합이 최대인 문제에서 이런 사실을 얻어냈잖아. 이거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아까 이게 등호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지만 돼. 그 빵에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빵인지 아닌지를 꼭 염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됐으면은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풀었으면 좋겠다. 모의고사에서.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67번으로 왔습니다. 67번은 4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3이라고 합니다. 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2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연수들을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그것들 10개만 더 해보세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고 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2해야 되는 건가?
근데 미리 사전에 이익이라면 니네가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을 거거든? 자, 3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누게 하면 몫의 값이 누구야? 네, 몫의 값은 0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죠? 야, 그러면 5보다 작은 숫자인 3을 5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뭐란 얘기야? 지금 나누기 직접 했잖아. 말도 얘기했는데? 나머지가 누구라고? 3을 5로 나누기 한 나머지는 3입니다. 3보다 큰 숫자인 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그냥 3 자체가 나머지입니다. 몫이 빵이고요. 자, 이렇게 설명했으면 안 틀릴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3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도 만족하고 5로 나눈 나머지의 값도 2인 것도 만족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녀석을 A집합,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B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집합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니까. 먼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한번 써볼까? 제일 작은 자연수가 누구야? 이럴까봐 대비를 했는데도 안 먹히네. 3. 네, 3이죠. 3을 4로는 나머지는 3이죠. 네, 여기서 애들은 실수합니다. 요 숫자 하나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실수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누구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숫자 누구였어? 7. 그 다음은요? 4씩 커지는 것 같은데? 그죠? B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야? 제일 작은 게 누구지? 5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2가 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네, 2가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7. 그 다음은 5씩 커지는 것 같네? 내가 필요한 건 두 개의 교집합이 AN이라는 수열인데 AN이라는 수열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인데 제일 작은 공통된 숫자는? 그 다음은 누구지? 더 써야 되나? 더 안 쓰고는 모르나?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공차의 값이 4인 녀석과 공차가 5인 녀석은 4하고 5의 최소 공배수가 공차라고? 4하고 5의 최소 공배수가 4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20이니까 20만큼 커진 녀석이 될 거야. 직접 써서 검토해 보려고. 19 다음에 4만큼 커진 숫자가 23, 그 다음이 27, 5만큼 커진 게 27이니까 두 번째로 공통된 게 27인 거네. 하지만 구태여 뒤에 있는 숫자를 알지 않아도 각각의 공차의 값들의 최소 공배수가 새로운 공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을 더한 녀석을 10개를 더하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건 10번째까지 합이고 초항은 7, 공차는 20인 거 알고 있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초항의 2배, n-는 n값이 10이니까 9죠? n-1, 공차의 값은 20, 180, 194? 194인데 2로 나누면 몇이야? 97? 그래서 10배 했더니 답이 970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네. 네, 갔다 오세요. 71번은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공차의 값이 20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각의 크기는 40도입니다. N값은 누구인가요? N각형이니까 제일 작은 각을 A1이라고 해볼게. 제일 작은 각은 A1이 40도라고? 근데 두 번째 각은 누구라고? 20만큼 커진다고 하니까 세 번째 각은 80. 그렇다면 n번째 각이 누구인 거지? 선생님 도는 빼고 쓸게. 공차 20, 초항 40. 20n이라고 썼습니다. 공차 20이니까. 20n 그 다음이 플러스 20. 여기까지 해서 이 모든 각의 합의 값이 네 각의 크기의 합이네.
그럼 내각의 크기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내각의 크기 합이 누군데요? 2분의 항의 개수는 초항은 40, 끝항은 20n 플러스 20? 그러면은 2로 약분했더니 n 곱하기 10n 플러스 30인가? 그럼 10n 곱하기 n 플러스 3이네.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n값이 궁금하다며. 모든 각의 크기는 다 180보다 작다고 얘기했네? 그럼 제일 큰 각도 18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확인 가능한 거는 20을 이항했더니 160? 20으로 나누겠더니 8? 기껏해야지 n값은 8보다 작은 거밖에 모르는데? n값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럼 여기는 이 내각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다고 놓을 대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각의 합 아니야? 근데 N각형의 내각의 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N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해? 지난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개념수 수업 풀 때? N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하죠? n-2 곱하기 지난 시간에 개념수는 풀 때도 했다니까? n-2 곱하기 180이 N각형의 내각의 합이죠? 이 녀석과 똑같다고 나야지만 N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똑같다고 놨습니다. 10은 약분하려고요. 10 약분했더니 좌변값은 18n-36인데 우변값은 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방정식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8보다 작은 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n값은 12하고 3이 있나?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요? 12. 아, 3, 3, 3, 3. 3?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하다. 이거 세 개 더하면 누군데? 그냥 삼각형이라는 얘기구나.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이니까 답은 그냥 3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아래 거 72번으로 갔습니다. 72번은 두 개 선 사이에 평행한 선들을 그었습니다. 평행한 선들을 긋게 되면은 세로선 두 번째 세로선과 아홉 번째 세로선까지 세로선 길이의 값들을 다 더하라고 얘기하네. 그럼 이 얘기를 먼저 해보자. 자, 두 선 사이에 평행한 세로선들이 있습니다. 쌤이 뭘 그리려고 하냐면 M이라고 하는 선과 이 세로선들은 다 수직이라며. 그 M이라는 선과 평행한 선을 그리려고 하거든. P1을 지나는 선, P2를 지나는 선, P3를 지나는 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볼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다 같은 간격이지. 그때 여기서 증가한 길이하고 여기서 증가한 길이가 똑같은 길이만큼 증가했을까? 네.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최초의 세로의 길이의 값을 6이라며. 그럼 여기는 이 짧은 요만큼 길이를 D라고 한다면 6 플러스 D 이건 D가 두 개 있는 거니? 그럼 6 플러스 2D 6 플러스 3D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간격만 똑같으면 평행한 이런 선들의 길이는 다 등차술인 거네. 등차술에 대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등차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 끝에 게 6하고 10이라고? 그러면은 두 번째 거랑 끝에 두 번째 거 더하면 누굴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누굴까? 네, 등차수열은 끝에 거 더한 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짝지를 쓰는 게 몇 쌍이 있지? 네. 네 쌍? 그럼 16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나요?
혹시 이해가 좀 덜 됐을까봐 설명합니다. 첫 번째 6이었고 두 번째가 6 플러스 d, 세 번째가 6 플러스 2d, 열 번째 거는 6 플러스 9d인가? 바로 앞에 건 6 플러스 8d지.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2 더하기 9d, 이렇게 더해도 12 더하기 9d, 12 더하기 9d 다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끝! 네, 그럼 오늘은 등비수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등비수열은 뒤에 있는 항을 앞에 걸로 나누기 한 값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지면 그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값은 A, 두 번째 값은 AR, 세 번째 값은 AR제곱, 계속 R을 곱해 나갈 겁니다. 그때 R이라는 녀석의 값을 공통되는 나눔값 공비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게 R이 1개, 세 번째 게 R이 2개, n-1번째 건 R이 n-2개, n번째 건 R이 n-1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녀석의 값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거고 AR의 n-1승은 이제 공식입니다. 그런데 합의값이 알고 싶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의값은 지금 이런 값들을 다 더하는 건데 R의 값 1이면 뭐가 된다고요? 네, R의 값이 1이었을 때는 다 A이기 때문에 SN의 값은 R의 값 1이었을 때는 A가 n개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증명할 때 뭘 곱해서 증명했죠?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해가지고 잊어버렸나? D. 아닙니다. D가 어딨죠? 양변에 뭘 곱해서 했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양변에 R을 곱할 건데 R을 곱하면서 위에다 R을 곱하면서 한 칸씩 밀려 쓰고 있습니다. 위에다 R을 곱하면서 한 칸씩 밀려 쓰고 있습니다. 한 칸씩 밀려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려고 합니다. 위에서 밑에 걸 뺐더니 왼쪽은 빼주면은 1-RSN, 오른쪽은 빼주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남은 녀석의 값이 A-AR의 n승만 남나요? 이든이 주무시나요? 자,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변을 1-R로 나누게 하면 됩니다. R의 값 1이 아니면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A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겠군요. 이 녀석은 R의 값 1보다 작을 때 사용할 겁니다. R의 값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 1-R의 n승이라고 공식에 대입해서 앞으로 합의값을 구할 겁니다. 하지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때는 R의 값 1보다 컸을 때는 이 공식에 적용할 겁니다. 비교해볼까? 지금 합구하는 공식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등차수열과 비교해보자면 얘는 등비수열이었잖아.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 더하기 n-1d였나? 등차수열의 합의값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2 플러스 n-1d였죠? 얘도 n-1, 얘도 n-1. 별 차이가 없네. 근데 얘는 n만 있는 게 아니네. n-1도 있었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합의값이 n이 있네, n이. 일반항 구할 때는 n-1, 일반항 구할 때는 n-1, 합을 구할 때는 n만 사용하는 거구나. n값은 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몇 개를 더했을 때 그 몇 개 항의 개수입니다. 자, 그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A하고 X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값이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그때 등차 중 항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B고 이건 산술평균이라고요. 조화 중 항이 뭐였더라?
네, 합분의 2 곱이었습니다. 등비중앙은 뭐였더라? 등비중앙 저번에 a분의 x랑 x분의 b가 똑같다고 증명했는데 증명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의 값은 ab가 될 건데 양비의 루트를 씌우면은 x의 값은 루트 ab가 되는 건가? 근데 장단점이 있어. 이걸 항상 적용할 수는 없거든? 등비수열은? 왜냐면 쌤이 만약에 2, 4, 네모 16이라고 쓴다면 네모의 값이 누구야? 근데 네모의 값이 8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네모의 값을 뭐라고 해야 돼? 네, 이건 마이너스 8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선 계속 2를 곱하는 것 같고 여기선 계속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것 같거든. 세 개의 숫자만 주어져 있으면 이게 플러스 8이 들어갈지 마이너스 8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별도의 다른 숫자가 더 있으면은 플러스 8인지 마이너스 8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지금 등비중앙을 사용하게 되면 네모를 제곱한 녀석의 값이 좌우를 곱해가지고 64가 되는데 네모의 제곱의 값이 64였을 때 우린 네모의 값을 플러스 8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양수가지고 출제하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원래는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다고 놓고 푼 다음에 선택을 해야지만 돼. 납득이 됐을까요? 자, 가르칠 건 다 가르쳤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1인이가 지금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눈이 감기는데? 저도요. 자, 딱 제험 체크 딱 2개만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값이 4,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등비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RN-1승입니다. 초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의 답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승? 두 번째 초항의 값은 5고 공비의 값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의 값은 5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입니다. 3, 6, 10 이렇게 나가면 공비의 값은 계속 뭘 곱하고 있냐고요? 네. 초항 3 곱하기 n-1승이 될 거고요. 이건 계속 뭘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초항의 값은 1,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일반항은 다 n-1승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문제가 다음 수열에 486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번장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86? 일단 첫 번째 수열은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2. 계속 곱하는 건 누굴 곱했어?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일반항의 값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 n-1승인데 그 값이 486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43인가? 마이너스 3을 몇 번 곱한 게 마이너스 243이지? 그러네. 5번 곱한 게 마이너스 243이네. 그럼 n값은 누구라고 답해야 돼?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공비의 값 2라고 합니다. 5번장의 값이면 AR의 몇 승이 5번장이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R의 n-1승이었잖아. 네, AR의 4승의 값이 5번장인가요? 5대입에서 n값한테 5대입에서 AR 4승이 5번장인데 그게 160이라고 합니다. 2대입했더니 16인 것 같은데? 네, A의 값은 10입니다. A만 구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은 등비중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등비중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구태여 등비중앙 안 써도 되겠다. X하고 Y하고 Z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 양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값은 5가 되는데 몇 번째이 80이야? 다섯 번째 값이 80입니다. 첫 번째 값이 5였을 때 다섯 번째 값이면은 AR의 4승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이 5라고 하니까 5 곱하기 R의 4승의 값이 80이라고요? R의 값은?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R의 값은 2가 되나요? 그럼 R의 값이 2였을 때 계속 2만 곱하면 되겠네?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했습니다. x의 값은? 답은 70이 답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 합의값이 21, 고백값은 216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큰 숫자를 갖다 구하라고 했겠네.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세 개의 숫자는 뭐라고 잡는다고?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d, a, a 플러스 d 다섯 개면은 2 a-ed, 3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등차 수열이라는 숫자 4개라면은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5개, 3개였을 때 홀수기였을 때는 공차가 d가 되게끔 잡았고 4개였을 때는 공차가 ed가 되게끔 잡았습니다. 합의값을 이쁘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등비수열은 몇 개가 주어지든지 간에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가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기도 해. 어차피 계속 r만 곱하는 게 등비수열이지. 자, 우리는 이렇게 3개를 잡고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 자, 3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21이라고 합니다. 3개를 더했습니다. 그 값은 21입니다. 근데 3개를 곱한 녀석의 값은 A 3개, R 3개인가? 그게 216이라고? 그래서 AR이라는 녀석의 값은 6입니다. AR의 값이 6이었을 때 2개 연립해가지고 가장 큰 숫자인 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어떻게 구하지? 연립을 어떻게 하냐? 아, 대입하면 되겠구나. 첫 번째 건 A인데 두 번째 건 6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건 누구란 얘기야? AR이 6이기 때문에 AR 제곱은 6R인가? 이제 A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한다, 대입한다 해볼까?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R 플러스 15?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R 플러스 15 곱하기 R의 값이 6? 그냥 대충 풀까? R의 값이 A가 3인가? R의 값이 2면 A는 3 맞아? 2 곱하기 3은 6이고? 네. 대충 풀어도 될 것 같은데? 2차 방식 풀기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2차 방식 안 풀었을 때 단점이 있다. 2차 방식은 R이 몇 개 나와? 2개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네. 직접 인수분해서 R이 2 말고 다른 R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럼 주어진 녀석을 전개했더니 아이고야 내가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6R 제곱 마이너스 15R 플러스 6의 값은 0? 3으로 약분했더니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2하고 1하고 1하고 2하고 둘 다 마이너스. R의 값 2분의 1 또는인가요? R의 값 2분의 1 될 수도 있는 거네. R의 값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R한테 2분의 1 대입했더니 12? 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R의 값이 2, A가 3이라고 한다면 세 개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3, R의 값이 2 이렇게 되나요? 두 번째 경우에 R의 값이 2분의 1이고 초항의 값이 10이라고 한다면 12한테 계속 2분의 1씩 곱한다는 얘기구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제일 큰 숫자는 10이라는 얘기인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길이가 30짜리인 선분이 있습니다. 길이가 30짜리인 선분이 있는데 오른쪽과 같이 1단계 시행을 할 때 세 토막을 낸 다음에 가운데 토막을 버리겠다는데? 야, 그러면은 한 번 시행한 다음에 선분의 길이를 선생님이 A1이라고 할게. A1은 30이 아니야. 30은 최초의 길이고 A1은 한 번 시행한 다음에 길이야. 3등분 해가지고 요만큼이 남았다며. 길이가 몇이야? 전체 길이는 30인데 3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렸대. 한 번 시행한 다음에 길이는 20이 되겠네. 그 길이는 방금 30이라는 길이한테 3분의 1을 곱한 거니? 두 번째, 여기 길이가 20이라며. 여기 20이라며. 요거 하나는 10인 거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이야?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0이라고 여기가? 여기 두 개잖아. 두 개 더한 게 몇이야? 3분의 20하고 3분의 20이니까 3분의 40인가? 3분의 40은 방금 전의 길이에 3분의 1만큼씩을 버렸으니까 방금 전 길이에 3분의 2가 남았을까? 방금 전 길이한테 3분의 1을 또 곱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3분의 40인지? 30 곱하기 9분의 4 약분했더니 3분의 40? 맞네? 이런 짓을 계속하는 모양인데 13번씩 하고 남은 선분의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했을 때 남은 선분의 길이는 A13을 구하라는 얘기겠네? 그럼 30 곱하기 3분의 2에 1번 했을 때가 1승, 2번 했을 때가 2승. 자, 13번 하면 13승이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을 조금 더 이쁘게 쓰려고 노력한다면 분모에 3이 13개 있는데 앞에 있는 3하고 약분했을 때가 3이 12개인가? 그 다음에 10이 남을 건데 10은 5 곱하기 이어서 이 13개한테 2를 또 곱했더니 2의 14승인가? 객관식 보기 이렇게 했으면 이걸 답을 선택하면 되고 객관식 보기에 변형된 게 있으면 변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비중앙 밑에 개념 체크도 보고 하겠습니다. 2하고 x하고 18이라는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라고 했을 때 양수 x의 값을 구하세요.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거고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거의 제곱이니까 x제곱의 값이 36이면 양수값 6을 선택할 거죠. 음수 x를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6이라고 답하겠죠. 자, 등차 중앙과 등비수 중앙이 혼용돼서 출제를 많이 하거든.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거는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세 개가 등비수열이었을 때 그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지 2차 방식 풀라는 거 아닌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녀석의 값이 등비중항입니다. 가운데 등비중항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양쪽 옆에 걸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왼쪽에 x의 제곱을 이항하려고요. 나머지 것들도 이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이 누가 있죠? 3하고 마이너스 1 있나요? 근데 셋 다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선택하라고? 3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개는 등차수열이고요. 그 다음 세 개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10번씩 풀란 얘기네.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걸 2배 한 녀석의 값은 양쪽 옆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은 양쪽 옆에 2개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열리바세요. 이 값이 지금 18 곱하기 2인가? 2a 대신에 대입할 생각이거든? 그리고 나서 2차 방식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18b 빼기 18 곱하기 8? 인수분해해서 18을 만들어야 되는데 18 만들 수 있나? 18 어떻게 만들지? 9 곱하기 16으로 안 되고 뭘로 되는 거야? 뭘로 하지? 6하고 24? 그러네. 6하고 24로 되는 거네. 마이너스 24하고 플러스 6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b 마이너스 24하고 b 플러스 6?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양수값을 선택했습니다. b의 값을 선택했으니까 b한테 24 대입했더니 오른쪽이 32, a의 값은 16. 더하라는데 40?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죠? 자, 등비중앙, 등차중앙은 단지 식만 세워서 연립하는 거고요. 합의값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R의 값 1이었을 때, 공비의 값 1이었을 때는 초항만 n개 있다고 생각해서 NA라고 계산할 건데 얘는 언제 사용한다고? R이
풀 때. 1보다 작을 때 사용한다고? 그래야지 양수값이 나오니까 네. 얘는 언제 사용한다고? 아래값 1보다 컸을 때 사용한다고? 그래야지 양수값 나오니까 자, 공식은 n승만 사용할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에는 n승밖에 없습니다. n은 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등비수열 합의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몇 개를 더했는지는 개수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나? 지금 몇 개 더하는지 알겠어? 첫 번째 문제가 512의 값은 2의 몇 승이야? 9. 지금 첫 번째 문제 얘기하는 거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을 좀 더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512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초항의 값은 1인 것 같고 공비의 값은 초항은 1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죠. 초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512가 나오는 거는 n값이 몇일 때야? 네, n값이 10이었을 때 마이너스 510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녀석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거지? 공비의 값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2? 공비는 1보다 작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n승 n값은 항의 개수 10개를 더했으니까 n 대신에 10 그럼 분모의 값은 3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1024 마이너스 1023 3으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341인가?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비둘기네. 10 마이너스 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지막에 10은 몇 승이야? 9가 몇 개야? 9가 7개냐? 그러면은 10의 7승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다 해서 항의 개수는 7개 있는 거네?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은 등비수열이잖아. 앞에 있는 10의 제곱, 10의 10승까지는 등비수열인데 마이너스 1은 몇 개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냐고? 네, 마이너스 1 7개 있습니다. 항이 7개니까요. 앞에 건 등비수열로 계산할 겁니다. 10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0, 10의 7승 마이너스 1 항이 7개니까. 그럼 따라서 9분의 10의 8승 마이너스 10? 근데 통분하게 되면 9분의 63? 63을 빼야 되니까 73? 되신 거 맞나요? 지아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면은 되게 잘할 수 있는 파트인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나요? 첫 번장의 값이 10부터,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를 더하면 10, 첫 번장에서 20번장까지 합을 구했을 때는 30, 첫 번장에서 30번장까지 합의 값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첫 번장에서 10번장까지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는 초항, 공비, 누군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냥 구하겠습니다.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10번장까지 합이죠? 그 값이 10입니다. 20번장까지 합의 값은 30이라고 합니다. R-1분의 A 곱하기 항의 개수 20개. 요건 30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30번장까지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30승 마이너스 1입니다. n값이 30이니까 대입했습니다. 난 이게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첫 번식과 두 번식을 연립해서 풀고 싶습니다. 첫 번식과 두 번식을 연립하고 싶은데 세 번째에서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값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R의 20승 플러스 R의 10승 플러스 1로 인수분했는데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A3승 마이너스 B3승을 인수분해서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녀석의 값도 인수분해 보려고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R의 10승 플러스 1인가? 됐나요? 이 값이 누구라고요?
이 값이 10이라고요? 그럼 10한테 3을 곱해야지 3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아래 10승 플러스의 값이 3. 그럼 아래 10승의 값은 동그라미의 값은 3입니다. 동그라미의 값은 10입니다. 이제 이 값만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승의 값 2니까 20승의 값은 제곱에 4, 4, 2, 1 더했습니다. 답은 70인가요? 네. 불편합니다. 첫 번째 풀이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도 개수만 똑같으면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린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첫 등차 수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등차 수열입니다. 처음을 10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5. 그 다음 20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25. 30번 짱가접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풀라고? 네. 자, 여기서 몇을 더했죠? 20을 더했나?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돼. 왜냐면 이건 10개를 더했는데 이건 20개를 더했으니까 개수가 안 똑같잖아. 그러면은 처음 10개를 더한 건 5인데 그 다음 10개를 더한 건 누구야? 자, 선생님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써 있는 거는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 합이죠. 여기 써 있는 녀석의 값은 첫 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장까지 더한 거랑 11번장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20번장까지 더한 게 있는 거지. 앞에 있는 10개가 지금 5라고 그 다음 10개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20인가요? 처음 10개를 더한 건 5, 그 다음 10개를 더한 건 20인 거네. 이 25를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개는 20이네요. 여기서 몇이 증가했어? 10개씩 10개씩 더한 녀석의 값은 똑같은 숫자가 증가합니다. 35? 이게 10개, 10개, 10개 더한 30개 항의 합인가? 60이 되겠네요. 근데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등차 수열 설명했고요. 자, 등비수열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30번째까지 궁금합니다. 10개, 10개 단위로 끊을 수 있게끔 줬습니다. 문제를. 처음 10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10이라고요? 그 다음 10개 더한 게 누구야? 총 20개를 더한 건 30인데 그 다음 10개가 누구냐고.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네, 20이죠. 처음 10개는 10, 그 다음 10개는 20. 그래야지 30이 나오니까. 여기서 뭘 곱했어?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등차수열이 아니죠? 우리는 등비수열 푸는 거죠? 합도 10개씩 끊으면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곱한 거는 2를 곱했더니 그 다음 10개는 40. 이거 다 더한 게 답이에요. 아까처럼 10번씩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문제 푸는 거는 개수가 똑같을 때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10개, 10개씩 끊을 수 있을 때, 5개, 5개 끊을 수 있을 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원칙을, 첫 번째 풀이 원칙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풀이는 원리에 입각해서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문제의 설명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장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은 저렇습니다. K가 비밀입니다. K를 맞추세요. 첫 번장부터 등비수열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합의 값이 지금 K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n번장까지 합에서 n-1번장까지 합을 뺀 게 누구라고? 앞에 있는 SN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쭉 따해서 n번장까지 더한 게 앞에 거지. 뒤에 거 SN-1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쭉 다 더해서 n-1번장까지 더한 거지.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뭐가 남아요?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SN 빼기 SN-1이 AN인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했나? 왜 그런다 그랬지? 1을 대입하면 S빵이 되는데 수열은 S빵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렇다면 A1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네, S1의 값 첫 번째까지 합이 첫 번째 한 개만 더한 거니까 저게 A1이라고 했죠? 자, 이걸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비수열이겠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게 똑같은 모양이야.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 값을 구할 생각인데 SN의 값이 지금 이거라며.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k인데 SN-1은? 이게 SN인데 SN-1이 누구냐고. A, 함수랑 똑같다니까? S, S에 2에 SN의 값이 이 녀석인데 SN-1의 값은 n 대신에 n-1만 집어넣으세요. 함수랑 똑같아요. n이란 문자 대신에 n-1만 대입하세요. 네. 그래서 2의 n승 플러스 k가 되겠죠? 두 개 뺐습니다. 빼게 되면 k가 지워지냐?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심한 애들 가르쳐보면은 이거 빼기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 빼면 누구야?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 A에서 A를 빼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이거 할 줄 알잖아. 나 이거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녀석은 2의 1승 곱하기 2의 n승이죠. 뒤에 거는 1 곱하기 2의 n승이죠. 그래서 2에서 1 뺐으니까 1, 2의 n승이 남나? 이 산수를 못해가지고 이거 빼기를 못해가지고 못 푼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 이 풀이 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빼기를 하는데 이 빼기를 못한 애들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선생님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애들이 꼭 산수 틀려서 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건 두 번째 성립에서 일반항이 지금 이 n승인데 첫 번째 값은 누구야? 여기다 1 대입한 게 첫 번째야? 1 대입한 게 누군데? 여기는 2까지만 대입할 수, 2부터 대입할 수 있는데 여기다 1 대입한 건 누군데? 이게 똑같으면 첫 번째부터 성립해. 똑같도록 하는 k가 누구야? I,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이게 참고서에 있는 풀이, 교과서에 있는 풀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점이 빼기를 못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해서 쌤은 이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녀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1이 등비수열 합이죠. 근데 이 녀석을 쓸 때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1이라고 쓸 수 있니? 그럼 A도 숫자고 R도 숫자면 이건 숫자겠네? 어떤 숫자가 괄호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 여기 있는 게 누군가의 n승이라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무조건 -1이 있으면 등비수열합입니다. 이러면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비수열합입니다. 상수값으로 묶어서 쓸 때, 상수값으로 n승이 나오도록 묶어서 쓸 때 n승 뒤에 -1만 있으면 돼. 자, 그렇다면 저 SN이라는 녀석의 값은 n승이 아니네? 2 곱하기 2n승이네? 그러면 내가 n승이 나오도록 묶어주려면 2로 묶어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2로 묶어주면 뒤에 있는 값은 뭐가 돼? 나의 바램은 저 자리에 있는 녀석의 정체가 -1이 돼야지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K값은 -2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나중에 나올 때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리합계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원리합계 문제가 수능에 나와가지고 원리합계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거든? 근데 지금은 원리합계라는 게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원리합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시간이 원리합계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인가 보자. 끝낼 수 있다. 자, 원리합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자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 원금과 리자의 합계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 합계입니다. 돈을 한 번만 낸다면, 돈을 여러 번 낸다면, 자, 돈을 한 번만 내는 거는 적금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보통 한 번 돈 내면 그건 저금하는 거잖아. 통장 만들 때 네 입금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통장 제일 만들 때 한 번 입금하면은 그 뒤로는 돈 입금 안 할게. 딱 한 번만 돈 낼게. 쌤이 처음에 100만 원을 냈다? 근데 은행이 우리한테 10% 이자를 주겠대, 1년마다. 그 1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 또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있을까? 그렇지. 121만 원이 생기겠지. 이 돈에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11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10%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된 거 맞아요? 이걸 문자로 얘기해 볼게. 원금의 A1이야. 이율은 알파센트야. 원래는 이율이 알파센트면 쓸 때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이렇게 곱해야 되거든? 근데 중학교 때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썼을 건데 알파센트면은 요 자리에다 100분의 R을 쓰는 거 알거든, 대부분?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만 쓰려고. 10%면은 R 자리에 100분의 10, 0.1, 5%면 0.05 이렇게 대입할 거거든. 100만 생략했어? 그런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10%였을 때 1.1 곱했고 이건 1.1 제곱을 곱한 거잖아.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복리계산식이라고 얘기해. A의 값은 원금, R의 값은 이율, N 값은 기간입니다. 돈 한 번 낸 다음에 N년이 경과한 다음에 돈. 이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네? 근데 문제는 돈을 여러 번 냈을 때가 문제일 것 같은데? 돈을 한 번만 냈을 때는 이게 결과물인데, 원리합계인데, 돈을 여러 번 내볼게. 돈을 여러 번 내겠습니다.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 네 번째 초, n번째 초, n번째 해 마지막 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 지났을까요? 1년 지났습니다. 여기 몇 년이 지났죠? 초라는 말이 서 있으면은 그냥 뺀값이 그냥 기간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이 경과했죠? 네, n-1년. 거기서 1년이 더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는 n년이 지난 건가?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내가 여러 번 돈 내려고 해. 적금하려고 해. 근데 설날 우리는 집이 잘 살아. 다 부잣집 딸내미들이야. 그래서 새해 첫날 A1을 입금했어. 또 다음에도 용돈 받아서 A1, 그 다음에도 A1, A1, A1 돈 몇 번 냈나요? 5번 아주 신선했습니다. 엠만 몰라요. 돈을 몇 번 냈나요? 첫 번째 해에도 돈 내고, 두 번째 해도 돈 내고, 세 번째도 돈 내고, 네 번째도 돈 내고, n번째도 돈을 냈네. n번 돈 낸 거죠? 돈 n번 냈습니다. 돈을 n번 냈을 때 돈의 평가를 n번째 해 마지막 날 평가하려고 해. 이때는 돈 안 낼 거야. 매해 초에만 돈 낼 거야. 돈을 n번 냈어. 자,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 경과했어? 1년이 경과했으면은 이율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몇 년이 경과했을까? 여기까지 n년이 경과한 거 아까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얘기했지? 이건 n년이 경과한 거네? 이건 몇 년이 경과했을까? 이런 돈들이 몇 개 있을까? N개. 네, 돈은 n번 냈으니까 이것도 n개 있겠다. 그러면 공비가 누굴까?
자,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뭘 곱하는 거야, 지금? 1 아, 1 플러스 R을 곱한 거네. 공비는 1 플러스 R이네. 계속 1 플러스 R을 곱한 것들이잖아. 초항의 값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인가? 그러면 이것들의 합계액이 지금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잖아. 이 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 된 거 맞아요? 등비수 합권은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A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돈 낸 횟수가 n번이니까 이거를 기수불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매해 머리 숫자를 사용해서 매 초에 돈을 납입했을 때 그때 원리합계입니다. 매해 초에 돈을 납입했을 때 원금과 이자 합계액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모에 1하고 1은 지워지냐? 네. 저게 기수불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서 설명해 봅니다. 집이 가난해. 집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연초에 용돈 따위가 없어. 첫 번째 초에 계획을 세웠어. 돈 모아야지. 근데 똑같이 돈 모아야지 첫 번째 초에 계획은 세웠으나 얘는 첫 번째 첫날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입금한 거고 얘는 첫 번째 첫날 용돈을 못 받았어. 1년 동안 알바를 해가지고 첫 번째 마지막 날 돈 내려고 해. 두 번째 마지막 날 다음에도 열심히 알바해서 두 번째 마지막 날도 A1을 납입했어. 그런 식으로 납입해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 날도 A1을 입금할 건데 N-1번째 해 마지막 날 A1을 입금하려고 하고 N번째 해 마지막 날도 A1을 입금해야지만 총 돈을 낸 횟수가 몇 번이야? 네, 이렇게 해야지만 총 돈 낸 횟수가 N번인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지났어? 여기는 1년 지났나? 여기는 몇 년 지났지? 여긴 몇 년 지났지? N-1 네, 한글로 말 똑같으니까 N-1번 경고한 거지? 그럼 총 더해서 1년 초에서 N년 말까지는 N년이 경고했네. 자, 돈의 평가를 N년 말에 돈의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 이 마지막에 되는 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금을 하고 1년 동안 맡기면 이자를 주는데 마지막 날 아침 9시에 가가지고 A1을 입금하고 오후에 가가지고 잔고를 확인했는데 이 마지막 날 낸 돈은 1년이 경고한 게 아니잖아. 하루도 안 지났잖아. 이 A라는 돈은 이자가 없어. 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납입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야? 1년 1년 지났으니까 1년짜리 이자 줬을 것 같아요. 자, 요 녀석의 값은 몇 년이 지났을까요? 네, N-1년이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인 것 같은데?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계속 뭘 곱하고 있어, 지금? 네, 1 플러스 R을 곱했네? 초항이 달라진 것 같은데? 초항은 A죠. 여기 항은 몇 개 있어? 돈 몇 번 냈어? 돈 N번 냈지? 돈을 N번 냈으니까 이것도 N가지가 있겠네요? 자, 합을 구하겠습니다. 공비의 값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A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N개 이게 원리합계네. 이거는 기말불이라고 부릅니다. 매 시기의 마지막 날 돈을 납입했을 때 원리합계. 근데 이 공식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외워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상황에 따른 설명을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려서 풀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린 다음에 푸셔야 됩니다. 자, 이것들은 기수불, 기말불, 원리합계였습니다. 두 번째, 연부상환, 할부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할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고 할부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에 패드를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A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할부로 그었습니다. 엄마가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라 아저씨 제가 매달마다 돈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 A만 원짜리 상품을 아저씨 내가 N달 동안 첫 번째 달 마지막 날에 A1 드릴게요. 두 번째 달 마지막 날 A1 드릴게요. N-1번째 달 마지막 날도 A1 드릴게요. N번째 달 마지막 날도 A1을 드려서 N번 동안 할부로 나눠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야, 선생님이 만약에 100만원짜리 상품을 10번 동안 갚는다고 한다면 매달 10만원씩 내면 되는 건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어? 이전부터. 그렇지, 이자를 붙이겠지. 그럼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 A란 돈을 받은 다음에 통장에 A1을 입금해서 이때 쌓여지는 통장 잔고와 받자마자 입금해서 통장에 쌓이는 돈, 받자마자 입금해서 통장에 쌓이는 돈, 받자마자 통장에 입금해서 쌓이는 돈, 이런 것들하고 똑같으면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은?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럼 손해를 안 보려면 자, 처음에 A라고 하는 돈은 첫 번째 초에서 N번째 말까지 기간이 몇 달이 경과했을까? 첫 번째 달 초에서 N번째 달 말까지 몇 달 경과했죠? N달 경과한 거지? 방금 전하고 똑같은데? 초, 다 해서 N달 경과했죠? 자, 이 녀석은 지금 N달 경과했으니까 저 돈은 얼마가 돼 있는 거야? A 곱하기 월 이율을 R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돈이 돼 있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냈던 돈 A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아무도. 그 전달에 냈던 돈은 한 달짜리 이자 붙을 거고 얘는 몇 달이 경과했지? 네, N-1달이 경과했을 겁니다. 이 녀석은 N-2달이 경과했을 겁니다. 이런 돈의 합계액과 이 돈의 합계액이 똑같으면은 판매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랬을 때 연부상환은 매달 갚아야 될 할부금인 소문자 A를 구하세요. 이게 할부금 문제야. 왜냐면 시험 문제가 매달 갚아야 될 할부금, 균등하게 갚아야 될 할부금이 얼마인가요? 이게 시험 문제거든. 그럼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나의 바램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것들은 공비의 값 1 플러스 R이죠. 초항은 A입니다.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네. 분모의 값은 R입니다. 내가 소문자 A가 궁금합니다. 그럼 소문자 A가 궁금하다면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로 나누게 해주고 R을 곱해주면 되나? 이게 매달 갚아야 될 할부금입니다. 공식은 외우지 않습니다. 그림 그려서 선생님이 지금 문자로 푸는 것처럼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퇴직금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니네가 집에서 계산해봐야 되거든. 아빠, 나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을 좋은데 못 갔으니까 먹고 살 돈 좀 주세요. 아빠가 평생 벌어놓은 퇴직금 중에서 일부 땡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쁜 년이야? 그럼 안 돼. 자, 퇴직금, 연금의 현가입니다. 첫 번째 해 초, 첫 번째 해 말, 두 번째 해 말, N-1번째 달의 말, 해 말, N번째 년의 말. 어떤 회사가 아빠가 퇴직하고 나면 처음에 퇴직하자마자 아빠가 지난해 말에 퇴직했어. 그리고 1월 1일 날 퇴직금을 A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어. 일시불로 받으면. 일시불로 받았을 때는 2원. 그런데
회사가 1년마다 한 번씩 연봉처럼 주겠대. 퇴직금을 1년 뒤에도 A1 주고 2년 뒤에도 A1 주고 3년 뒤에도 A1 주고 N-1번째에 N번째 마지막 날도 A1씩 이렇게 쪼개주기로 했어. 그럼 매해마다 받는 퇴직금인 거지. 소문자 A는. 대문자 A의 값은 일시불로 땡겨받았을 때 돈이야. 지금도 아빠가 퇴직금을 첫 번째 초에 받아가지고 이 시점에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돈의 값어치와 받자마자 은행에 넣어놓고 넣어놨을 때 돈의 값어치가 똑같으면은 아빠는 지금 받으나 나눠서 받으나 손해보는 게 없지. 돈의 값어치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은 똑같겠네? 일시불로 땡겨받은 돈의 값어치와 할부로 계속 받은 돈의 값어치가 똑같으면 되는 건가? 그런데 여기는 1은 없앴고요. 지금 궁금한 건 연금의 현재 가치 대문자 A가 궁금합니다. 대문자 A의 값을 구하려면 나누기만 잘하면 되겠네? 대문자 A의 값은 R 곱하기 1 플러스 R n승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인가요? 자, 지금은 선생님 싹 다 문자로 풀어드렸습니다. 다 이제 숫자로 푸시면 됩니다. 자,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수능에 문과애들이 보는 시험지에 수능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돼가지고 한 15년 전까지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거든? 근데 요즘은 수능에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만 출제합니다. 자, 연이율이 5%라고 합니다. 연이율이 5%면 R이라고 하는 값은 0.05라고 하려고 100분의 5. 그런데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했을 때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초에, 두 번째 초에, 매년 초라고 얘기했네? 세 번째 초에 돈을 납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초에도 돈의 평가는 10년째 말에 돈을 평가하겠대? 돈의 평가 시점은 10년 말이 돈의 평가 시점입니다. 이때 시점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초에 얼마 내겠다고? 100만원? 두 번째 초에도 100만원, 100만원. 10번째 초에도 100만원을 납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율이 0.05였을 때 이때 잔존 값어치 원리합계가 알고 싶습니다. 자, 이 돈은 몇 년이 지났죠? 1년 지났으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에 1 플러스 R에 1승? 자, 이 100만원 몇 년 지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지났어? 초 글자가 똑같으면 숫자 빼기 숫자가 지나는 네. 거기서 1년 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돈의 값어치가 1.05에 10승이 되겠구만. 이건 몇 년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났을까요? 이런 돈의 값어치 합이 우리가 구하는 원리합계입니다. 저거의 합의값만 등비술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공비의 값은 1.05, 초항의 값은 100 곱하기 1.05, 항이 몇 개 있다고? 네, 돈 낸 횟수가 10번이니까 저 돈의 개수도 10개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분모 있는 값은 0.05인데 100 뺐더니 105가 될 거고 이 값을 문제가 주겠네? 우린 계산 못하니까 1.63 마이너스 1이야? 1을 빼면 0.63? 어렵쇼? 그럼 5분의 63? 5분의 63이면 5랑 약분했던 21?
단위는 10,000원? 내가 곱하기는 못하겠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할만하죠? 자, 오늘 등비수열까지 다 지도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세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일요일날 수업을 9시 좀 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다 9시 합시다. 잘 가세요.